어쨌든 뭐 저도 이제 한 3년에서 5년 약간 하향 안정화 추세까지 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가격이 조금 내려가야 될 시점은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인들의 부동산 관련된 이슈와 저희들의 현명한 또 대안을 제시하는 바로 연예가 중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터 부동산의 자홍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터부동산의 소속 공인중개사이자 자문위원인 개그맨 박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터부동산의 정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오늘 또 재미난 또 연예계 관련된 부동산 이슈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왔는데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야죠. 지금 물어볼 게 지금 산더미입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어쩐지 연예인들 서둘러서 이것부터 팔더라.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것이 뭐냐? 바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꼬마 빌딩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1년 전보다 이 꼬마 빌딩 거래량이 거의 한 60%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월에는 뭐 한 40% 뭐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요즘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꼬마 빌딩을 소유하고 계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서둘러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매수자 입장에서 또 빨리 사야 되는 건지, 이런 좀 어지러운, 사실 어려운 부동산 시장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뜬 것 같은데, 또 얼마 전에 저희에게 또 의뢰가 한번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가수분이 한 분 계신데 네. 전화가 와서 5층짜리 꼬마 빌딩이 하나 있대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몇 개월 동안 지금 4층과 5층이 네. 공실이랍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먹고 네. 여기저기 네. 좀 알아보다가 또 이제 박사님이 생각이 나셔가지고 네. 팔고 싶은데 네. 지금 팔아야 될 타이밍이 맞는지, 그렇죠. 이 꼬마 빌딩의 매도 시점을 지금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타이밍이 네. 좋은지 맞아요. 한번 여쭤봐 달라고 꼬마 빌딩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그렇죠.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박사님께 한번 네.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꼬마 빌딩 지금 팔아야 됩니까? 아마도 뭐 자세하게 또 상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팔고 싶다라고 하는 타이밍을 찾는 거 이전에 네. 팔아야 할지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마 샀을 때도 이제 목적이 아마 있었을 텐데, 이거를 내가 계속 임대 수익용으로 해서 이제 노후까지 안정자산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목표인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에 보유를 하다가 시세 차익까지 얻으면서 또 팔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그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임대 수익의 30% 정도가 이제 공실에 대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지금 1층하고 2층, 3층 아마 지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층 부분은 지금 이제 임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고층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이 고층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도 만약에 팔고 싶어 할까? 네, 상담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나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이제 좋을 텐데,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정답이라는 건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예, 해답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예, 제 조언도 마찬가지고, 제 조언도 그냥 단편적으로 이제 그 시점, 그 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이게 최유효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 건데, 매각하는 것도 이제 방안의 한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4층, 5층을 공실을 채울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생각이 달라질 여지가 크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애물단지가 돼버리니까 팔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은 4층, 5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공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 공실화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고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도조차도 못해서
공실로 된 부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공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줬는데, 음식점으로 다시 임대를 했는데 안 나가더라. 카페를 할 사람도 안 들어오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쵸. 네. 4, 5층이면 특히나 조금 뭐 그렇죠. 카페라든지 그런 게 네. 들어오기가 좀 힘들죠. 상가가 들어오긴 좀 애매하죠. 네. 크지 않은 이상.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가 4층, 5층, 그 상층부잖아요. 그죠? 최상층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행일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사이에 끼어 있으면, 예,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단절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은 용도를 바꿨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상가로 5층짜리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층만 내가 사무실로 바꾸고 싶다. 주위에 사무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게 단절이 돼서 3층이 사무실로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이게. 그죠? 아래위가 식당이고 뭐 술집인데. 그렇죠. 그쵸.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는 다행히 4층, 5층이니까 따로 용도를 분리를 해서 임대를 해도 되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예.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존에 있던 업종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주변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곳에 들려서 4층, 5층에 대한 공실 부분을 지금 있는 업종에 관계하지 말고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을까? 그거를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은 또 좋은 그 방안이 있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임대 시장이 만약에 공실이 아주 많고 안 좋은 시장이라고 하면은 답을 찾기가 대단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리테일 부분,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상가라고 하는 리테일 부분이 시장이 안 좋은 데도 있지만, 예, 하물며 명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츰 회복을 많이 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오피스 시장은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요지들은 1%에서 2%밖에 안 되는 시장이에요. 네. 자, 이 빌딩에서 이사를 가고 안 가고 이사를 가는 그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에 대한 공실을 자연 공실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게 5%예요. 5%요? 네, 그러니까 만실이라 하더라도 5%는 공실이라고 치거든요. 수익률 계산할 때. 근데 이제 1%, 2%라고 하면은 이사도 안 간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로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요지의 큰 빌딩 얘기지만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 한 뭐 5% 정도 곱하기 한 2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4, 5층이 그냥 공실로 장기로 가기에는 너무 좀 그 대안을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 이후에 팔고 싶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실의 문제부터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매도를 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긴 4, 5층 공실인데 네. 매수자가 선뜻 나 사겠어. 네. 가격이 확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이 공실이 이렇게 꽤 오래되는데 이거 입지 안 좋은 거 아니야? 사실 매도 저희가 이전에도 배웠지만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좀 임대료가 또 비싸고 그래야지 또 그 건물의 가치도 높다 보니까 또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실을 문제를 해결을 한 다음에 매도를 결정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네. 이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조금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한테 얘기한 바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안 물어봤어요. 주변에 자문을 좀 안 구하고 네. 그러다가 왜 이렇게 안 나가? 왜 이렇게 안 나가? 이제 요구하다가 에이씨 팔아야 되나? 네. 에이씨 팔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확 가버린 거예요. AC8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죠? 네. 아니면은 네. 갑자기 확 경제적으로 뭔가 확 쪼들렸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야가 이렇게 경주마처럼 좁아진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형님, 가수 형님,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 엔터 부동산으로 다시 한번 접수해 주시고 또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카톡 보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즘에 꼬마 빌딩이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또 바닥까지 쳤다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빌딩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 아는 또 우리 개그맨 A 선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나에게 현재 현금이 한 20억 가량 갖고 있다. 20억이나 많이 모았더라고요. 아이, 그것부터는 일단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한 꼬마 빌딩 투자를 원하는데 한 50억대에서 뭐 60억 정도 되는 꼬마 빌딩을 투자를 원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좀 주춤하고 있고 다시 반등할 건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내가 빌딩을 내 돈도 있겠다.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매수 의뢰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박사님께 또 여기서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도자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꼬마 빌딩을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적기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책을 하나 쓰면서부터 제가 꼬마 빌딩 전문가로 막 그렇죠. 소문이 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대형 빌딩들, 리츠 펀드에서 투자하는 그런 빌딩들을 투자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 분석이라는 걸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1,000억, 2,000억짜리 하는 그런 빌딩들이었는데, 50억짜리 빌딩에 대부분 보면은 투자 분석을 안 해요. 네. 50억도 대단히 큰 금액의 빌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주문구구식으로 수익률 몇 프로 정도 수준에서 투자를 하려고 해요.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택 시장하고 꼬마 빌딩 이 시장 네. 다를까요, 같을까요? 시기가 제 생각에는 네. 같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 같은 부동산이니까. 예. 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주거용은 뭐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게 금방금방 옮겨 다닐 수가 있어서 굳이 매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맞게 조금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빌딩은 이렇게 매매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번 해놓으면 또 언제 팔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해서 좀 도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좀 달라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황금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얼마큼 이 현금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 말도 물론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시장을 바라볼 때 주거용 부동산에 상업용 부동산이 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과거에는 한 6개월 정도 부동산 주거용 시장에서 그런 경기 변동이 있을 때 같은 시점에 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약간 후행해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주거용 부동산이 약간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0% 정도 빠졌다고 얘기를 하죠. 아파트 위주로 해서. 네. 가격이 이 정도 빠졌으면 그게 바닥을 다지는 것이다. 또는 아직까지 약간의 반등을 하고 바닥까지는 아직 멀었다. 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도 이제 한 3년에서 5년 약간 하향 안정화 추세까지 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가격이 조금 내려가야 될 시점은 맞습니다. 네. 지금 매도 시장하고 매수 시장은 매물도 많이 줄었고, 네. 이 매수세도 많이 줄었어요. 자, 매물은 많이 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안 무슨 상황 좋으니까. 아닌가요? 근데 이 매물들이 정확하게 팔려고 하는 매물로 나오는 시점은 지금 좀 이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사례에서 얘기했다시피 팔고 싶다. 시장을 한번 떠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매물들이 거의 뭐 대다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실제 매매로 이어갈 수 있는 매물들은 매수자라고 하면 과거에 코로나 상승기 때 빌딩을 50억 주고 샀다. 그런데 지금 뭐 48억에 나왔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사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그 가격에 2억 싸네라고 하고 사고 싶을까요? 좀 더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매수를 하려는 사람마저도 조금 더 가격을 낮춰달라고 협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마저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간혹 엄청 싸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하는 부동산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 다른 부동산이랑 거의 유사해요. 예, 금매라고 나오는 것들이 네. 금매로 포장은 됐지만 예, 금매의 가격 하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은 많이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 저한테 의뢰를 하신 그 개그맨 선배 A씨 있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선배에게 또 정확하게 또 자문을 또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20억 가지고 사는 게 상당히 좋은 투자인 것인가? 네, 자, 이자율도 계속 이렇게 고점으로 가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지금 시점은 좀 아프지만 1년, 2년 가지고 있을 때 그 뒤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또 투자 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목적 이런 거에 따라서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거는 임자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한번 오시면 네. 예, 제가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A 선배님 한번 오십시오. 오셔서 정확하게 더 따져봐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 오셔가지고 박사님께 자문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최근 우리 꼬마 빌딩과 관련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또 정보를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부동산과 관련된 시장 동향과 우리 연예인들의 재미난 부동산 이슈 그리고 현명한 대안까지 제안해드리는 우리 연예가 중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